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급하긴 굉장히 급해요. 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그 검찰 인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정진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사표가 어제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수리가 되자마자 하루 만에 싹 다 이 공석 인사를 했어요. 자, 그동안에 이거 사표 수리 안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징계로까지 넘어가면 검찰의 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꼬리를 내린 거예요. 이재명이 꼬리를 내렸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검찰 징계 이거 이재명 전에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식물총장 만들려고 2달 정지가 했다가 그 문재인이가 딱 사인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이겼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모멘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반발해서 사표 낸 이 검사장들 전부 징계해야지 무슨 소리냐? 사표 수리하지 마. 당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명청 갈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검찰 이거 이재명이 딱 꼬리를 내린 거예요. 징계해야 돼라고 했는데 무슨 징계야? 여기서 정청래야. 여기서 지금 징계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려. 징계해봐야 어디까지 징계하냐고. 어차피 집에 가겠다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요, 명청 갈등에서 지금 이재명의 영향가가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뭐 대통령 된 지 6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번번이 정청래는 용산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가 말이죠. 지금 대구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험지 대구를 가서 이제 불을 한번 질르겠다. 그러니까 호남 가고 대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연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가 이기면 연임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재명이가 말이죠. 당에서 징계를 하라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바로 정리해버렸어요. 바로 속전속결.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지난번에 노만석 대행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퇴임식을 바로 사표 낸 날 그 다음날 퇴임식을 했어요. 본래는 퇴임식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바로 퇴임을 강행했습니다. 그 얘기는 검찰의 이 반란을 끌려면 빨리 노만석 잘라내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지금 구자현 대검 차장을 임명했어요. 인사가 이렇게 빠르게 구자현 지금 대검 차장도 빠르게 퇴임식 다음 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도 사표 처리한 바로 다음 날. 이 얘기는요. 빨리 이 검찰의 반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만큼 이 검찰의 반란이 굉장히 크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된다. 지금 더군다나 여론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백기 들었네, 뭐 꼬리를 내렸네, 또 이 명청 갈등에서 여전히 그래도 강한 이 채찍은 들고 있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일단 빨리 인사해서 새로운 취지로 넘어가자고. 근데 그게 영이 쓰겠냐 이거죠. 문제는 빨리 인사한 그 영향가가 있겠냐 이겁니다. 부자연이가 말을 못하고 날아다니잖아요. 부자연이 입 딱 닫고 다니잖아요. 왜? 입 열면 이렇게 열어도 저렇게 열어도 여권의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입을 닫고 다녀. 아니 입을 닫고 다녀. 대행한다는 사람이. 더군다나 지금 대행을 지금 내년 10월에 검찰이 쪼개지기 전까지 지금 대행 체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검찰총장을 앉혀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있어놓으면 검찰의 이익을 아무래도 노만석보다는 대행권자보다는 더 세게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장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만만한 대형하고 싸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호가 언제라도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인프라를 딱 갖춰놓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임명을 못해. 그 정도로 이재명이는 검찰에 대해서도 만만한 게 사법부의 조의대. 조의대만 몰아넣으면 된다 이거죠. 검찰이 뭐라든 간에 법원에서 다 무죄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끝까지 장악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 검찰은 어차피 쪼개는 걸로 다 개혁이 끝났으니까 뭐 10월 달이야 지금 세부 디테일 만드는 거지 지금 뭐 이 판 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은 판조차도 지금 못 짜고 있어. 그러니까 조의대 나가라 하는데 못 나겠다 버티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서 뭘로 조의대를 또 탄핵시켜? 조의대 탄핵시키면요. 판사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이거는 재판 제기해버리자고. 한 사람이도 재판 제기한다? 그러면 이 정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의대한테는 막가파로 못 밀어붙여. 근데 검찰은 만만해. 이미 다 쪼개놨고. 그러니까 이건 밀어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우려되니까 이렇게 속전속결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는데 해외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급하게 한다. 이 얘기는요, 완전히 백기 들은 거예요. 백기 들은 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구자연의 후임으로 되어 있는 이게 문제가 말이죠. 더더욱이 문제가, 예, 일견으로서는 이제 꼬리도 내렸지만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 자, 그래서 이번 그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철우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박철우를 갖다가 중앙지검장에 앉힌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 기관, 군기, 네가 좀, 왜냐면 중요 사안은 다 중앙지검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사건을 갖다가 거의 다 중앙지검, 수원지법하고 수원지검의 성남지원, 성남지청인데 대부분이 이제 중요 사건은 다 중앙지검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철우 네가 항소 포기하는 딱 총대 맸지 고생했어.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그야말로 상 주는 거예요. 상. 그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너 중앙지검장 가서 똑바르게 군기 딱 잡아. 딱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 박철우는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기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기여한 공로로 요 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평검사 때는 울산하고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고요. 문재인 때는 구자연 고검장도 법무 대변을 했지만은 구자연 후임이 지금 누굽니까? 반부패부장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자연 말 잘 들어라 이거죠. 구자연 말 하나는 구자연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대응하고 코드를 잘 맞춰라. 예, 그리고 지금 완전히 전형적인 이제 애완견이니까 이거 다 추미애 박범계 말하자면 계열들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무 대변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 부산 고검검사와 같은 한직에 머무르다가 지난 7월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고,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나오는 아주 영예스러운 자리를 앉았는데 일을 영예스럽게 해야죠. 일을.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중앙지검 중경단 중경 2단 부장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민철이도요. 예, 주민철이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검장 자리에는 이정현 연구위원이 됐고요. 예, 그리고 서울고검차장검사에는 정용환 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송강 지금 표면된 자리 여기에는요, 지금 이제 이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항소를 포기하니까 성남시가 지금 열심히 신상진 시장이 아주 잘 뛰고 있어요. 아주 발빠르게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남시에서는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그 해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남욱에 이어서 김만배까지 정형하기도 시간 문제죠. 자, 그러니까 아예 대장동 일당의 동결제사를 해제하는 것을 검찰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지금 이제 항소 포기했으니까 1심 법원에서 추징금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남욱, 그 다음에 정영학, 그리고 지금 이제 김만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428억 이외에는 전부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2070억 중에 428억을 풀어주면 이 428억만 참 추징하면 나머지 1642억 원은 추징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풀어주는 방안을 지금 이제 이 서울 중앙지검 검찰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정성호, 노만석 6명, 김현지까지 전부 고발했잖아요. 요거를 지금 서초경찰서로 넘겼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이거를 갖다가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직 검사는 노만석이는 이제 퇴직을 했지만 검사 때 일이니까 공수처로 넘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말이죠. 지금 대장동 거는 풀어주고 대장동 판막인 위례 개발 거는 이제 다시 이재사 3년이나 지난 이재사 추징 보전하겠다. 야,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야. 그러니까 욕먹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재판은 정치 수사한다고 욕을 먹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례 신도시 사업도 똑같아요. 대장동 복사판.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5명이 걸려 있어요. 2020년 9월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추징 보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요 지금 배임, 이 액수, 말하자면 추징 액수는요, 211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욱, 그 다음에 유동규, 정영학,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범죄 수익은 211억 밖에 되지 않아요. 예, 이게 뭐 다 인정받겠습니까? 또,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또 난리지.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대장동권을 해제하려고 그러니까 해제에 반대는 의견서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어요. 자, 그래서 성남시 의견을 보면은 이번에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가 진행 중에 있는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 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 그리고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추징 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는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요,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 그리고요, 자산은닉 그리고 제3자 이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징 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의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통계를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담당자 등 경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구상권, 검찰과 국가에 대해서 또 배상 청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남 등호에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웃겨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죠. 민사소송 제기한 지 말이죠. 제기한 지 1230일 만에 이제서야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2월 9일 날 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예.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첫 번째 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서는요, 성남의 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계공에는 1,830억 원을 배당해 준 반면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에는 4천억 이상을 나눠준 걸 무효로 해달라, 이런 주장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네요, 진짜. 예. 그리고 성남시는요, 지금 오늘 정식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한 정성호 법무를 고발했습니다. 바로 시민의 공적 재산을 환수하는데 방해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상진 시장이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자, 고발 혐의는요, 그러니까 고발자는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정진우 이런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직접. 자, 그래서 고발장을 통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자 성남 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다. 엄정히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 그리고 추징 인원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다. 예.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말이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 수익 7,886억 원 중에서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남도시 개발 피해액이 4,895억 원의 10분의 1, 그리고 사전에 확보된 추징 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정성호가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진수가 이 수사 주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8조가 정한 지휘 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다.
위법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만석과 그다음에 정진우 전 지검장도 상부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제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 정범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요, 정진우에 대해서는요, 수사 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고 하는 공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번 고발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 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 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지금 이제 정성호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조선 일보의 사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줄이고 감싸는 여당, 왜 일어나? 이런 취지의 사설을 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우상호 정무수석,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이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수익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이들을 감싸야 할 이유라도 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민주당 사설,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제 사설은요, 그동안에 이제 쭉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돈 얘기해요. 4천억짜리냐, 7,800억짜리냐, 1,120억짜리냐, 예? 야,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들 이 대장동 소송, 이 돈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여러분께 요 사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7,800원대가 아니라 1,12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 검찰이 구형한 추징의 7,800여 원은 근거 없이 제시한 수치라고 하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천문학적 돈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 수뇌부의 정책적 특혜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 수천억 원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 시민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다. 대장동 일당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7,800여 원의 손을 넣었다. 비용 제하고 순수하게 확보한 돈인데 검찰은 이 돈이 부당이익이라며 추징해달라고 했다. 무려 2천 몇백 배라는 거 아니에요? 1심 재판부는 정확한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가 손해입은 최소 액수를 1,12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1,120억 원만 범죄 수익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거둔 천문학적 수익은 무엇이 되냐? 대장동 일당끼리 대장동 사업을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검찰이 항소했으면 2심 재판부가 다시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아예 없어졌다. 대장동 일당에게 들어온 돈은 7,800억 원인데 1심에서 추징한 금액은 473억 원이 전부다. 나머지 돈은 합법적으로 벌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 원이 추징 보존으로 묶여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은 1년이 넘도록 변론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대장동 중은 벌써 범죄 작물로 보이는 재산 현금화에 나섰다. 이 주범은 1,011억 원 추징을 구형받았지만은 1원도 선고받지 않았다. 야무기잖아요. 항소 포기로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상호 정부수석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수익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이들을 감싸야 할 이유가 뭐냐? 뻔한 거죠. 이재명이 다치니까 이재명이 유죄 판결 나오니까 그 근거를 싹 다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검찰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현지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 아주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나라의 국정의 핵심에 들어가서 인사며 다른 국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국정감사를 피하겠다 고집했다는 거,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었다고 그게 국정농단이라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비슷한 김현지 케이스는 어떤 공식 절차를 밟아서 업적에 따라 승진을 하면서 자격을 인정받아 올라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순전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국민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KBS 이사장으로 갔을 때 경력이 서울대학교 교사와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대표하는 주로 대사까지 지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라고 야단을 했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김현질이라고 하는 근거를 모르는 여자가 국정의 핵심에 있느냐. 국가의 기밀이 모두 새나가고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우리 국정에 관여하는지를 모른다는 이런 상황을 용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 삼았던 거예요. 김현지 문제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근거를 모르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국정의 핵심에 들어가서 인사며 다른 국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국정감사를 피하겠다 고집했다는 거,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었다고 그게 국정농단이라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비슷한 김현지 케이스는 어떤 공식 절차를 밟아서 업적에 따라 승진을 하면서 자격을 인정받아 올라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순전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국민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KBS 이사장으로 갔을 때 경력이 서울대학교 교사와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대표하는 주로 대사까지 지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라고 야단을 했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김현질이라고 하는 근거를 모르는 여자가 국정의 핵심에 있느냐. 국가의 기밀이 모두 새나가고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우리 국정에 관여하는지를 모른다는 이런 상황을 용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 삼았던 거예요. 김현지 문제는 어디서 태어났? 지금까지 김현지의 특징 중에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정체불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불명인 사람이 1급이라고 하는 고위, 차관복급 자리인데 어마어마한 더군다나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느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이인호 교수가 주장한 것 중에 국가 기밀이 새나간다. 이게 저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왔던 저로서는 가장 깊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가 기밀이 새나간다. 국가 기밀이 새나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적국이 어디죠?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 헌법상 간첩죄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북한이에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또 대한민국 국가 기밀이 지금 특히 안보 기밀들 어디로 또 많이 빠져나가죠? 최근 들어서 중국으로 빠져나간 중국. 그래서 이인호 교수가 얘기하는 국가 기밀이 빠져나간다. 이 얘기는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의혹. 사실 여부는 아직 몰라. 그래서 사실을 알겠다는 게, 그래서 국감장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뭡니까? 경기 동부나학과 연계됐냐, 안 됐냐. 또 조선족 말투를 쓰네, 안 쓰네. 등등 얼마나 의혹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상당히 신뢰성 있게, 신빙성 있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김현지 문제가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국감이 끝나니까 좀 조용해졌는데,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는 끝까지, 그리고 우리 여당에서도 국감과 관계없이 공직이 안 나 있는 한,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라도 이 김현지의 정체는 꼭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국가정보원에 지금 이제 지금 신원조사. 원래 국가정보원이 말이죠, 현행 법에 의하면 3급 이상이 공직에 취임할 때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에 요 신원 조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위원들, 국민의힘에서는요, 국가정보원에서 요 김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원 조회를 했는지, 신원 조회 내용이 뭔지, 이거를 최대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이 알 권리가 1급이라고 하는 지위에 앉아 있는 이상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보다도 훨씬 크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